이번 영상에서는 이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언제고요? 또 버블 장세의 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날짜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과거 사이클의 리듬 그리고 지금의 유동성 신호를 합쳐봤을 때 우리가 보셔야 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략 4년마다 최고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과거 반감기 같은 경우는 2012년 11월 그리고 2016년 7월 2020년 5월 그리고 2024년 4월에 한 차례씩 있었습니다. 이 반감기 이후에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지나면서 정점을 찍는 패턴들이 자주 관찰이 됐었고 2017년 12월 그리고 2021년 11월의 고점들이 대표적인 순간이겠죠. 이 단순한 시계로 봤을 때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에 정점이 가능한 창은 대략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까지도 열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겠지만요. 이번 2025년 여름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 구간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었고 8월 중순에는 12만 달러대 신고가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기 조정은 있었지만 여전히 고점대 근처를 유지 중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후반부 진입을 시사하고 있고 곧장 꼭대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버블이라는 것은 결국에 유동성의 이야기예요. 이 스테이블코인 순 발행량이 늘어나면은 시장에 투입이 가능한 탄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총 발행 잔고랑 체인별 사용량이 확대되는 흐름들이 뚜렷해졌고요. 이 분석 기관들 측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집계 방식을 개선해서 네트워크 전반의 유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스테이블코인 공급의 추세적인 증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증가세가 꺾이는 전환점, 이 후자가 보이면은 위험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점 부근에서는 선물과 옵션 미결제 약정 그리고 펀딩비가 동시에 치솟고 대규모 롱 포지션이 발생하면서 진폭이 커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몇 차례 정도의 장대 청산 이벤트가 있었고 이 데이터 업체들은 청산과 미결, 펀딩, 이 묶음 지표로서 과열을 점검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과열로 치워질 때가 가장 위험한 거고 온체인에서는 MVRV, Z스코어처럼 시장 가치가 실현 가치에서 얼마나 괴리됐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빨간 구간 과열들이 꼭지 후보였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공급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보는 SSR도 유동성 여력을 가늠하는 참고 도구로 씁니다. 단 여기서 지표 자체가 실시간이라서 이 방송 일에 확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떨어지고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글 트렌드의 비트코인 검색 급증 자체가 2017년, 2021년에도 고점 근처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검색 급등 그리고 소셜 관심의 폭발이 후반부 시그널로 참고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런 지표들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조로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이클 후반에는요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면서 알트코인들이 과열 랠리를 이어가는 구간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2021년 모두 다 비슷한 회전들이 있었죠. 이번에도 대형 알트에서 중형 알트 그리고 잡 알트 순서로서 이렇게 불이 옮겨붙게 되면은 막판 신호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다만 여기서 정확히 언제 도미넌스가 꺾일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버블 체크리스트는요. 먼저 첫 번째로 스테이블코인 총 반응에 있어가지고 이 갑작스럽게 발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가 또 갑작스럽게 급하게 정지하는 현상에 대해서 체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발행량이 정지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이에 따른 단기 급락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생시장의 펀딩비가 급등을 하거나 미결제 약정이 폭증하거나 그리고 대형 청산이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온체인에서 MVRV, Z스코어 과열대가 상주하거나 또 장기 보유 물량의 대규모 이탈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검색량과 다운로드 거래소 신규 가입 같은 이런 리테일 지표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고점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전반의 초과 수익 지속되면은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겹칠수록 우리는 고점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현물 위주의 분할 매수는 이어가시되 이 레버리지는 펀딩비가 정상 구간일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 그리고 위 체크리스트가 3개 이상 동시에 점화됐을 때 신규 레버리지 진입은 중단하시고 현물은 목표 비중 도달 시 분할 익절 규칙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급락 급등 구간에서는 파생 미결이랑 청산 규모 매일 확인하시면서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은 포지션을 가볍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점 신호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이고 근본적인 방법들 공유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경우에 이해가 될 때까지 영상 처음부터 다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경우에는 우리 신사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그리고 유동성이랑 레버리지, 온체인 과열 신호랑 리테일 폭발, 그리고 도미넌스 회전, 이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고 체크만 해주셔도요, 우리는 버블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버블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나오는 즉시 업데이트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출시된 XRPR ETF가 단 3일 만에 3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으면서 시장의 시선을 끌은 바가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수수료율이 0.75%로서 다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속도로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리플이 이제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제도권 상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같은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준비 중에 있는 리플 ETF까지도 승인을 받게 된다면 향후에 1년 안에 80억에서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들이 XRP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단기 가격 변동이 아니라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까지도 맞물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1k 같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금 자금의 특징은 단기 회전이 아니라 중장기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한번 편입되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버티는 돈이 된다는 거고, 비트코인이 중심이 되겠지만요, 이 송금과 결제 인프라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XRP 역시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입니다. 역사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위험 자산들은 유동성 랠리를 펼쳐온 바가 있었고, ETF 자금 유입, 그리고 연금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가 동시에 맞물리게 된다면 XRP의 반등세 자체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랠리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XRP 자체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차트 패턴상으로 컵 앤 핸드, 그리고 강세 깃발로 해석되는 하향 채널들이 동시에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보통 강력한 상승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4.3달러까지 돌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어지는 4.9에서 5달러 구간, 과거 고점이랑 심리적인 저항들이 겹쳐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XRP 2.5달러 지지가 무너지게 되면 이번 반등 시나리오는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XRP ETF가 떴으니까 무조건 오른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입의 지속성인 거고, ETF의 AUM이 꾸준하게 늘어나는지, 순유입이 플러스 상태를 유지해주는지, 이 거래소 현물 유출입이랑 선물 옵션 시장 데이터가 함께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는 항상 분할 원칙을 지켜야겠죠. 4.3달러는 1차 분기점, 또 4.9에서 5달러 정도는 2차 분기점으로 보시면서 2.5달러 분기 시에는 과감히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들이 현명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XRP가 단순한 반등 재료가 아니라 제도권 자산으로 올라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 ETF, 연금, 금리, 기술적인 신호까지도 모든 것들이 맞물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이 아닌 데이터랑 구조로서 대응해야 될 시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미국 ETF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치부터 보자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22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89조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거고, 단순하게 가격 조정 때문만은 아니겠죠. 실제로 투자자들의 예치금 자체도 10조 7천억에서 6조 2천억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게 명확하게 자금이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기를 겹쳐놓으면 정답이 나오는데, 같은 기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으로 돈이 몰리면서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코인 대신에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내 자금 흐름들은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빠지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정반대 흐름이 지금 미국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무려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정도가 순유입이 됐다는 건데, 단 3거래일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선 거예요. 특히나 블랙록의 IBIT ETF에서만 1억 3천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미니 ETF까지도 합쳐서 기관 자금이 서서히 다시 시장을 채우고 있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금의 성격 차이예요. 한국에서는 개인들이 불안하다라는 이유로서 돈을 빼고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철저하게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기관 자금은 한 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자금이 아니라 최소한 분기, 연 단위로서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의 빠른 이탈과 다르게 글로벌에서는 장기 안정 자금이 깔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문제가 원화랑 달러의 구도겠죠.
원화 가치가 흔들리면서 외환 자체가 불안이 커지는 시기죠. 이 국내 투자자들은 원화 자산인 주식으로 몰려갔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글로벌 자금들은 달러 기반 ETF로 흘러들어가면서 달러 플러스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새로운 안전자산 조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비 자체가 앞으로 원화 투자자랑 글로벌 투자자 사이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ETF가 성공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건요, 바로 옆에서 움직이는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에게도 문턱을 낮춰준다는 뜻이겠죠. 비트코인이 제도권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주게 되면은 이 결제 인프라 역할을 하는 XRP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이더리움까지도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자산 구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XRP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결제 브릿지, RLUSD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연계 이슈까지도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유입이 곧 XRP의 제도권 확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현재 한국 시장 자체가 여전히 단기 심리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글로벌 시장은 기관 ETF를 통해서 장기 자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비를 단순하게 국내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제도권 자금이 깔리는 과정이다, 이런 구조로 읽으셔야겠죠. 공포 속에서 빠져나가는 건 개인 투자들이고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에 기관이라는 이 심리의 역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XRP 다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상하지만 이런 말들이 있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결국에 지금 리플의 흐름들이 답답하고 지루하시다면은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떠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스스로가 지치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빠르게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분명 하나의 선택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리플에 대해서 답답함은 있더라도 이 리플 코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차피 나는 중장기 보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감정 소비가 아니라 중장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매번 리플이 오르네 내리네 불평하고 댓글 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댓글 달고 이런 시간에 차라리 단기 저점에서의 추가 매수 타점 혹은 반등이 왔을 때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을 놓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계좌에 남는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작은 팁 하나 드리자면요, 제 영상 댓글만 봐도 시장 심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댓글이 많고 리플 만원 2만원 간다, 이런 말들이 쏟아질 때 이때는 이미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 반대로 리또 속이다, 하락이 정답이다,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많을 때 오히려 단기 저점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시장은 늘 심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는 3,000원에 매수해서 4,500원이 되면은 이미 50% 수익이라 분할 매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평균 단가가 4,000에서 4,500원인 분들은 이제야 본전이니까 매도하기가 망설여지겠죠. 결국에 시장은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맞물려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고, 내가 중장기 보유를 한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매도세로 단기 하락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모두가 안 팔면 시장이 쭉 오르겠지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팔지 않는다라고 매도세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적인 타점을 잡아내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원칙 있는 매매, 냉정한 매매만이 감정 소모 없이 이 시장을 살아남는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께서 리플 보유하시면서 감정에 휘둘리시기보다는요, 나는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에 따른 원칙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 방통에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 또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 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